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익희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덥죠? 한 주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김익희 165호로 시원한 일요일 시작해보시죠. 중간에 광고 있고요, 이벤트도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고! 얼마 전 스페인에 거주하며 언론사를 향해 신작 영화를 촬영 중이라고 밝힌 앰버 허드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 화제였죠. 이탈리아 타우르미나 영화제에서 앰버가 조니 뎁과의 명예훼손 재판 이전에 찍은 영화 인 더 파이어의 프리미어가 열렸고, 이날 앰버는 흰 티셔츠와 스커트를 착용, 편안한 모습으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레드카펫을 걷기도 했는데요. 향후 적극적인 활동으로 자신을 지지해준 팬들에게 보답할 거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가 진짜 믿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라마 털사킹의 제작자인 테일러 셰리던. 테일러 셰리던이 진두지휘에서 제작한 드라마 라이오니스 특수작전팀이 7월에 뜨죠. 일단 주연이 아바타, 가오갤 시리즈의 조셀다나, 요즘 드라마판에서 승승장구하는 니콜 키드먼의 모건 프리먼까지 가세했습니다. We locate the wives and daughters of these high-value targets, and we place an operative close to them, and we kill the target. 실존했던 여성 CIA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는 스토리도 신박하죠. 팀 리더인 조는 테러리스트와 전쟁을 벌이면서도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이고, 케이틀린은 프로그램을 지휘하는데 9.11에 필적할 만한 테러 사건을 감지한 그들은 테러 조직 내부에 침투할 요원을 모집, 해병대원 크루즈가 합류합니다. If we play this right, it is over before it's begun. 적들은 안과 밖 모든 곳에 있으니 그야말로 배신과 모략이 난무하는 쫄깃한 상황 속에서 복종이냐 싸우냐를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가 오는 것이죠. 미친 스토리텔러인 테일러와 매력적인 배우들의 조합도 오진데 제작사가 털사킹 제작사입니다. 드라마 라이오니스 특수작전팀은 오는 7월 오직 티빙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파라마운트의 스트리밍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신 털사킹 외에도 제레미 레너의 메이어 오브 킹스타운, 해리슨 포드의 1923 등도 있으니까요. 티빙 파라마운트 플러스 관에서 쭉 달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캐청자 여러분들께 구독권 10장을 드립니다. 방법은 아시죠? 댓글만 써주시면 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비욘세가 공연 때 노출 사고가 벌어질 뻔했다는데요. 이걸 막은 건 비욘세의 댄서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얼마 전 함부르크에서 열린 르네상스 투어에서 비욘세가 열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슴에서 목까지 둘러져 있던 스트랩이 풀리기 시작했고, 관객들 앞에서 노출이 벌어지기 직전 프랑스의 쌍둥이 댄스 그룹인 레트윈스 멤버 중에 한 명이 바로 비욘세 앞으로 뛰쳐나와 앞을 가려주더니 비욘세의 손을 잡고 스팽글 드레스 상단쯤에서 멈춰 위험한 부분을 알려줍니다. 이러자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이다, 비욘세가 가려야 할 곳에서 손을 딱 놓는 움직임이 기가 막혔다, 비트 하나 안 놓치고 퍼포먼스 하면서 가수를 돕다니 미쳤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벌어진 잠수정 타이타노 사고, 이 잠수정에 타고 있던 5인의 죽음에 투어 운영회사인 오션게이트 측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는 승객들로 하여금 해저 탐사 중에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해 배상 책임 면책 서류에 사인하도록 했고, 이 서류엔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으며, 승객들은 스스로 모든 위험을 받아들여 오션게이트사로 하여금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했다고 하죠. 심지어 선체의 설계나 운항에 과실이 있어도 승객들은 그 어떤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쓰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 전세계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셀린 디온이 부른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 마이 하트 윌 고 온의 조회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휴잭맨이 데드풀3에서 울버린으로 복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팬들이 환호를 했었죠. 그런데 휴잭맨 울버린의 복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로건을 연출한 제임스 맨골드 감독. 제임스 맨골드 감독은 얼마 전 인터뷰에서 휴의 울버린 컴백에 부정적이었음을 밝혔는데요. 가능하면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바라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소식 자체는 재밌더군요. 앞으로 어차피 여러가지 울버린이 등장하겠죠. 아기 울버린, 애니메이션판 울버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작사들은 뽑아먹을 건 최대한 뽑아먹으려고 하니까 라면서 제작사들을 비판한 제임스는 로건 같은 작품의 성공은 우리가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었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자신이 나의 이야기를 끝난 거라고 생각하죠 라며 속내를 털어놨네요. 덧붙이자면 휴잭맨이 예전에 다른 인터뷰에서 밝히길 울버린 컴백을 두고 제임스 맨골드 감독에게 상담을 받았고 당시에 문제 없다는 표정이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니퍼 로렌스가 토크쇼 진행자 앤디 코엔과 키스를 해서 화제가 됐죠. 한번 보시죠.
just negotiating a kiss with Jennifer Lawrence. Well, I just feel like you kissed John Mayer, but like you've never kissed me. He's more your type, I guess. Well, I'd love to kiss you. Okay, great. Consensually. You have my consent. Yes, okay. All right. Are we doing it now? 그리고 아래쪽을 가리키며 Did it do anything? Exciting. Yes. Did it move? I'm hard as a rock. I'm bone hard. 제니퍼 로렌스가 참 거침이 없죠. 근데 왜 하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냐면요. 제니퍼가 신작 코미디 영화 No Hard Feelings를 홍보하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제니퍼가 연기하는 매디가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부에게 아주 샤이한 아들과 데이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성인 코미디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비욘세 공연 때 명곡이죠. 러브 온 탑의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톰 홀랜드와 젠데이아가 러브 온 탑을 신나게 따라 부르고 있죠. 이 광경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귀엽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러브 온 탑의 가사가 이 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기 가수 마돈나가 미국 뉴욕 자택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현지 시간 6월 28일 마돈나의 오랜 매니저인 가이 오세아리가 인스타그램에서 성명을 발표했죠. 마돈나는 심각한 박테리아 감염을 일으켜 ICU에 며칠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상태는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치료 중이며 완전히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투어를 포함한 모든 일정을 일시 중단할 것이며 투어 공연 일정은 다시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돈나는 ICU에서 나와 일반 병실에 입원해 있었고 마돈나의 장녀인 로데스가 계속 마돈나 옆에 머물며 상태가 좋아지자 퇴원,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마돈나는 현재 끝없이 구토를 반복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마돈나가 어떤 세균 감염증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질병예방관리센터에 따르면 매년 23,000명 이상의 미국인이 다양한 세균 감염증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직후에 이런 사진이 공개됐죠. 댄서 1명, 어시스턴트 1명과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칼라거펠트 전시회를 감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요. 마돈나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 불과 몇 시간 전이라고 합니다. 마돈나는 7월 15일부터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53회나 공연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주 6일, 하루 12시간의 리허설을 몇 주간 이어왔기에 그 나이에 이런 강행군이라면 누구라도 쓰러질 것이라는 가족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라이언 레이놀즈의 아내이기도 한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자기 음료 브랜드 광고를 했다가 된소리를 맞았죠. 이게 베티버지라는 이름의 무알콜 믹서인데요. 블레이크가 2021년에 런칭한 바 있었습니다. 얼마 전엔 이걸 홍보하면서 술은 잘 못해 하지만 맛은 최고야 라고 썼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던 것이죠. 그 이유는 베티버즈는 기본적으로 무알콜이지만 술에 섞어 먹으면 맛있다며 쉐킷쉐킷하는 걸 장려하는 음료인데요. 정작 블레이크가 과거에 했던 인터뷰에서 자긴 술을 싫어하고 마시지도 않으며 술을 안 마심으로써 소외감을 느끼는 게 재밌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넌 싫어서 안 마시는 걸 딴 사람 보고 마시라는 거냐? 직접 소비도 안 할 상품을 만들어서 오직 돈을 위해 마케팅하고 있다. 술 싫어하는 사람이 술 홍보하는 게 실화냐? 등등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얼마 전엔 제니퍼 로페즈도 자기 술 브랜드를 런칭했었는데요. 제니퍼도 술을 마시질 않던 사람이라 같은 반응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리 왕자와 메건이 영국 집을 뺐다는 소식입니다. 두 사람은 얼마 전 자기들 짐을 전부 챙겨서 프로그모어 코티지에서 떠났다는데요. 프로그모어 코티지는 윈저성 부지 내에 있는 저택으로 해리 부부는 2020년 영국 왕실을 이탈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주를 했음에도 여전히 영국에 올 때마다 이 집에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데일리메일즈와 벌였던 전화 도청 의혹에 관한 재판 때도 이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요. 아무튼 이번에 나간 이유는 찰스 국왕이 부부에게 퇴거를 통보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좀 묘한 게 퇴거 통보가 3개월 전입니다. 해리가 작정하고 쓴 왕실 비판 폭로 회고록 스페어가 이때쯤 출간됐었죠. 이 회고록엔 찰스 국왕이 해리에게 자기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던지 둘 사이에 골이 깊어진 그런 얘기들이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요. 찰스가 퇴거 통보 후 해리 왕자 부부는 3개월을 안 나가고 버틴 셈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모어 코티지는 침실이 10개로 국왕은 엘리자베스 2세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에게 이 집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미 앤드루 왕자는 침실이 31개인 로열 로지에 살고 있어서 이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만약 앤드루 왕자가 프로그모어 코티지로 이사를 가게 되면 로열 로지가 비게 되겠죠. 그 로열 로지로 입주할 가능성이 높은 건 윌리엄네 가족이지만 윌리엄 역시 이사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팝의 황제 고 마이클 잭슨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전 주치의 콘네드 머레이가 개인 병원을 개원했다는 소식입니다. DCM 메디컬 인스티튜트라는 이름을 붙인 콘네드 머레이의 병원은 지난달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있는 도시 산후안에서 개원을 했다는데요. 트리니다드로 돌아와 함께 의술을 배웠던 동료들과 협력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더 많은 진료를 하고 싶었다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콘네드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가 되었고 2009년에 사망한 마이클 잭슨의 죽음에 관여한 이후로 과실치사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텍사스, 캘리포니아, 네바다주에서 의사 면허 박탈 처분이 내려졌고요. 6주간에 걸친 재판 당시 검찰 측은 콘네드 머레이가 마이클 잭슨에게 대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고 주장. 게다가 호흡 곤란을 일으킨 마이클 잭슨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콘네드 머레이가 마이클 잭슨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변호사 측은 콘네드 머레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마이클 잭슨이 스스로 직접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국 콘네드 머레이는 4년 금고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 만에 출소했으며 얼마 전 고국으로 귀국해 개업 등록을 하고 새롭게 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얼마 전 새로운 슈퍼맨 영화의 주인공들이 발탁됐죠. 슈퍼맨 클라크 켄트 역을 데이비드 코렌 스웨트, 그의 연인 로이스 레인 역을 레이첼 브로즈나한이 연기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BBC에서 첫 보도가 나왔고 DC 유해 수장인 제임스 건도 헐리우드 리포터의 기사를 인용해서 피셜임을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코렌 스웨트의 매력은 넷플릭스에서 제가 정말 재밌게 본 코미디 드라마 더 폴리티션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고요. A24 작품인 펄에도 등장합니다. 레이첼 브로즈나한은 하우스 오브 카드에 나온 바가 있었고요. 기억나는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요. 더 폴리티션 프로모션 때 데이비드가 자신의 배우로서의 가장 큰 목표가 슈퍼맨을 연기하는 거라고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잭 스나이더 감독의 DC 영화를 보면서 헨리 카빌과 자신이 닮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특히 자기는 어두운 것도 좋지만 밝고 낙관적인 슈퍼맨상을 연기하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진짜 목표를 이룬 셈이죠. 얼마 전 제임스 건은 다음 슈퍼맨은 인간성이 있는 외계인이어야 한다. 상냥함과 배려심을 갖고 있는 포용적인 인물상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었는데 이게 또 밝고 낙관적인 슈퍼맨상과 맞물리기도 합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과거에 아들을 위해 아들의 상상 친구 2명의 비행기 티켓을 구입한 적이 있다는 증언이 있었죠. 배우 미니 드라이버가 밝힌 내용인데요. 현재 니콜라스는 3명의 아이가 있고 그중 2명이 아들입니다. 장남은 배우 크리스티나 폴턴 사이에 태어난 웨스턴 케이지, 올해 32살로 뮤지션 배우로 일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앨리스 킴 사이에 태어난 올해 17살인 카렐, 니콜라스가 슈퍼맨을 좋아해서 지어준 이름이라죠. 그리고 셋째는 리코 시바타 사이에 태어난 딸 어거스트 프란체스카가 되겠습니다. 딸바보가 된 니콜라스 케이지가 어떻게 돈을 쓰게 될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티빙 파라마운트 플러스 구독권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미션 임파서블 전 시리즈에 있는 토명의 미친 스턴트 총정리 영상과 드라마 DP2의 예고편 분석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육회 K였습니다.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 coming.